모든 건 중국이 우월하다. 어릴 때부터 중국이 최고라고 배웠고 중국의 뿌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중국 학생이 대학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머리를 띵 맞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교수님의 어떤 말이 이 학생을 변하게 했을까요? 대학에 와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뀐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황금 같은 아침들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린 시절 세상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만큼이나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던 그때를요. 제 이름은 샹윈이고 날아오르는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역사가 깊은 도시에서 자라면서 골목길 구석구석과 고대 건물들이 위대한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절한 이웃분들께서 늘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위대했어요. 우리의 지혜와 힘은 오랜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어린 시절의 믿음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어릴 적 저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학교에 걸어갔어요. 눈에는 작은 야망의 불꽃이 반짝였죠. 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제국을 세운 황제, 전사, 학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그 위대한 유산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꼈고 제 피 속에는 우리 과거의 강인함이 흐르고 있다고 믿었어요. 집에서는 가족 저녁 식사가 하나의 역사와 명예의 수업 같았어요. 김이 나는 국수 한 그릇과 볶음, 야채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조부모님께서 용기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인 목소리로 들려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도전을 인내와 단결로 극복한 멈출 수 없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저는 베이징의 창가에 앉아 북적거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제가 이렇게 위대한 유구한 땅의 일부임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모든 명절, 모든 행진, 모든 전통 공연이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죠. 붉은 등롱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 축제 때 펼쳐지는 웅장한 용춤, 그리고 우리 집 벽에 장식된 고대서의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에 살아있는 일부였어요. 저는 나이가 들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베이징을 떠났을 때에도 그 자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당시 27세였던 저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의 설렘과 동시에 제 문화의 계승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옥스퍼드의 자갈길을 걸을 때마다 한때 북적이던 베이징의 골목길을 걸었던 그 당당함을 그대로 느꼈죠.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중국의 고대 노래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면 어릴 적 배운 교훈들이 자주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샹윈, 우리 역사는 우리의 힘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 아버지께서 단호하지만 격려하는 목소리로 절대 내 뿌리를 잊지 마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목소리가요. 그런 기억들이 제게 자신감을 주었고 학업과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제 운명이 성공하도록 정해진 것처럼 느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제 안에 작은 호기심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이 또 무엇을 제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용한 질문이 속삭이듯 있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간접적으로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칭찬의 말들이 오로지 중국에만 집중되었어요. 저는 우리 역사의 성취가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한다고 믿었어요. 베이징에서의 삶은 제게 여러 선명한 이미지들의 모자이크였어요. 향신료 냄새와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활기찬 시장,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국경일에 느낀 단결의 감정. 이런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제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우리나라의 위대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특히 한때 밝은 오후, 아직 학생이던 시절. 저는 학교 마당에 있는 고풍스런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앞서온 세대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제가 돌에 새겨진 낡은 비문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유산을 기리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언젠가 저도 중국 역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제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꿈꿨어요. 제 자부심은 거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은 소속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조상님들께서 전해주신 가치, 명예, 존중, 인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학업 중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옛 영웅들이 겪었던 고난과 승리들을 기억했어요. 그분들의 끈질긴 의지가 제게 영감을 주었고 마치 계속 나아가 샹윈, 중국의 정신이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어요. 지금도 저는 옥스퍼드의 기숙사에서 북적이는 베이징의 거리를 멀리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꽃 같은 열정은 여전히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 선생님들께 배운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제가 한 사람을 넘어선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제 주변의 세상은 수많은 다른 목소리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시작점은 언제나 제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이것이 저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중국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역사에 뿌리를 두고 깊은 자부심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죠. 옥스퍼드라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디면서도 저는 고국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정신을 마음에 담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고 있어요. 옥스퍼드에서의 그 화창한 오후가 마치 선명한 색채로 그려진 듯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이른 아침 수업에서 받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자갈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제 뱃속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빨리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이 강의가 제 세계관을 곧바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 교수님, 자오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시고 은빛 머리카락이 섞인 위엄 있는 모습에 지혜와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예전부터 자오 교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평범한 믿음을 도전하는 강의로 유명하셨거든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공개해 주실지 궁금하면서도 약간의 걱정이 들었어요. 불이 어두워지자 자오 교수님께서 국제정치와 전략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교수님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강의실 가득 퍼지면서 현대의 발전과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교수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경청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잘 알려진 사실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베이징에서의 어린 시절, 황제와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기억들이 떠오르며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그러다가 자오 교수님께서 강의의 초점을 전환하시면서 제게 큰 놀라움을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최근 한국이 이룬 기술과 군사, 전략 분야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통계와 다채로운 차트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 애쓰며 심장이 한번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강의실은 점점 고요해졌고 저와 제 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숫자들을 보세요 라고 자오 교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인공지능, 첨단 무기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 방어 계획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울려 퍼졌고 제 안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매듭이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위대한 성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배워왔는데 믿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살짝 주먹을 쥐며 놀람과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익숙한 이야기들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제 조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고대 전투, 영웅적인 인물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국민 정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의 기초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반 친구들도 저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뒤로 기대 앉으며 의심과 신중한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참 앞자리에 앉은 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친구의 미묘한 끄덕임은 제게 혼란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오 교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고요한 정적이 강의실에 내려앉도록 하셨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긴장이 감돌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느끼며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베이징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익숙한 전설과 강한 정체성으로 가득 찼던 따뜻한 날들이요. 소중했던 그 기억들과 이번 강의에서 들은 도전적인 정보 사이에서 감정의 폭풍이 일었어요. 어쩌면 라고 자오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강함과 발전은 한 나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여정과 도전, 그리고 승리가 있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으면서 제 속에 있던 저항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빛깔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자세하고 명확했으며 학생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예시들을 들어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중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비교하시며 두 길 모두 나름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마치 네온 불빛으로 빛나는 바쁜 도시, 세련된 실험실, 그리고 밤늦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초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 안 한켠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며 신선한 공기와 빛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성취를 배우는 것이 중국에 대한 제 애정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에 여러 겹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강의가 마무리될 무렵 자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강함은 한 나라가 존재한 기간이 아니라 그 나라가 적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생각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혼란, 자부심, 그리고 신중한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제 안을 채웠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제 내면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옥스퍼드의 익숙한 길들도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여러 질문들의 무게로 조금 더 무거워진 듯 했어요. 제 이해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고 앞으로 이 새로운 관점을 열린 마음과 용감한 마음으로 탐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고풍스런 거리들을 걸으며 강의에서 나눈 대화가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쳤어요. 이번 뜻밖의 수업은 제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용할 때 진정한 지혜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과 함께 저는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어요. 옥스퍼드에서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서서히 생각을 정리하며 시원한 옥스퍼드의 오후 바깥으로 나갔어요. 상쾌한 공기 속에 자오 교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는 듯했고 한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한국이 기술과 전략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제 마음은 혼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여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공용 휴게실로 향했어요. 그곳은 여전히 흥분과 믿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큰 창문 옆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슴 한켠에서 익숙한 불안과 기대감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늦은 오후 부드러운 황금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따스함조차 제 안의 소용돌이를 완전히 달래주지 못했어요. 거의 동시에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중국의 역사와 강함이 최고예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친 이는 열정적인 연설로 유명한 키 크고 당당한 반 친구 첸루였어요. 저는 이전 토론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는데 늘 자신감 넘치게 우리 유산의 명예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강렬하고 당당했으며
강조하려고 탁자에 주먹을 내리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어린 시절도 부모님, 선생님, 어르신들의 비슷한 목소리로 가득 찼었고 모두가 중국의 오랜 역사가 문명의 정점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첸루의 말은 그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잠시 동안 저는 익숙한 자부심과 방어 본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도 자오 교수님의 새로운 강의 내용 앞에서 금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조금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사려 깊은 그 목소리는 첸루, 사실을 봐야 해요라고 말하며 차분하고 현명한 인상의 반친구 진화였어요. 한국은 오늘날 이룬 성과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진화의 말은 뜨거운 분위기를 식혀주려는 부드러운 바람 같았고 저는 그녀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안도감과 감탄을 느꼈어요. 그러자 첸루의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올더라고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어요.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제국을 세웠어요.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의 말투는 날카롭고 거의 비난하는 듯 했으며 오랜 믿음과 새로운 시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눈동자에서는 상처가 엿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불편하게 몸을 비틀며 마치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고 방 안의 긴장감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짙어져 갔어요. 저는 강해 후 느꼈던 내면의 갈등, 즉 늘 알고만 있던 전통과 이제 막 들은 놀라운 사실 사이의 싸움을 다시 떠올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제 침묵이 무관심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랐어요. 어쩌면 제가 마침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함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과 미래에 대한 적응에도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다소 머뭇거렸지만 몇몇 친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고 제 단순한 진술이 서로 다른 견해 사이의 간극을 조금씩 메우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첸루는 아직 분노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혁신이라고요? 우리의 역사는 희생, 명예, 그리고 자부심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요. 라며 그는 반박했어요. 그의 눈은 도전하듯 방을 둘러보았고 저는 조부모님께서 들려주셨던 용맹한 옛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그 기억들은 소중했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내일의 약속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화가 한 걸음 다가오며 그녀의 차분한 기운이 긴장 속을 헤치고 나왔어요. 첸루, 저는 우리 역사를 존중해요. 하지만 오늘의 현실도 봐야 해요. 한국이 이룬 발전을 보세요. 그들의 기술 발전과 협력은 우리 유산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고 그녀의 말이 이어지자 첸루의 눈 속 분노가 서서히 불안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대화는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흩날리는 낙엽처럼 제 주위를 감쌌어요. 저는 베이징에서의 경험, 분주한 시장, 자랑스러운 행진,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들은 제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었지만 여기 옥스퍼드에서는 한 가지 서사에만 집착하면 다른 관점의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반 친구들도 대화에 참여하며 각자의 생각을 더했어요. 어떤 이들은 비슷한 민족적 자부심 속에서 자란 경험을 공유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문화를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욱 나아질 수 있다는 호기심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제 시각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논쟁은 단순히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진정한 위대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토론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자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의 눈에서 열정과 갈등이 느껴졌어요. 한때 평범했던 대화가 이제는 에너지와 진솔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슴속에 긴장이 쌓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꽃도 피어나는 듯 했어요. 이 뜨거운 토론이야말로 더 넓고 포용력 있는 강함과 발전에 대한 이해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았어요.
마침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던 목소리들의 충돌과 조화 속에서 첸루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어쩌면 그가 다소 마지못해 말했어요. 다른 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유산은 언제나 우리의 기반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은 여전히 경계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개방성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치열하고 도전적인 토론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과거를 고집한다고 해서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강하고 단결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서서히 흩어지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토론은 마치 강렬한 노래의 여운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채로 걸어 나갔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지라도 제 뿌리를 기억하면서도 열린 마음과 용감한 심장으로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뜨거운 토론 이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들이 맴돌았어요. 저는 대학 도서관 창가에 홀로 서서 밖에서 잎사귀들이 마치 변화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살랑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확실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유산의 힘을 굳게 믿어왔지만 자오 교수님의 말씀과 치열한 토론이 제게 의심과 궁금증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외면했던 다른 문화를 탐구한다는 생각이 저를 설레게도 했고 동시에 두렵게도 했어요. 베이징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요. 그때는 모든 이야기가 중국의 위대함에 관한 것이었고 국경 너머의 세상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제가 한때 절대적인 진리로 여겼던 것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옥스퍼드 기숙사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 앉아있을 때 저는 기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밝고 열정적인 기계공학도 강민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강민은 새로운 발명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던 친구였어요. 어쩌면 그가 제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요. 저는 강민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민아, 나 한국의 성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도와줄 수 있을까? 그의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돌아왔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이 탐구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물론이지, 샹윈. 내일 캠퍼스 카페에서 만나자. 모든 걸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흥미로운 기사와 영상들이 있어. 다음 날, 저는 나무로 된 테이블과 큰 창문이 있어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아늑한 작은 카페에서 강민을 만났어요.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안심이 밀려왔어요. 그의 다정한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마음을 열기 쉬웠거든요.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강민이 태블릿을 꺼내며 한국의 발전된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라고 강민이 화면을 탭하며 말했어요. 다채로운 그래프와 생생한 이미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 이미지들은 미래지향적인 실험실, 분주한 기술 허브, 그리고 현대적이고 밝은 공간에서 협력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릴 적 듣던 황제와 영웅들의 옛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이 섞인 채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이렇게 편협할 수 있었던 걸까요? 베이징에서 느꼈던 자부심,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던 우리 과거의 위대함이 지금 제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위대함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을 포용하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강민이 설명해 줄수록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제 유산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사실만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강민은 인내와 협력, 그리고 한국 특유의 창의력을 북돋는 문화적 동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말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저는 그 균형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경험, 베이징에서 고풍스런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앉아 과거의 영웅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늘 우리 힘이 오직 과거에만 있었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이제는 각 문화가 저마다의 발전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강함은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희망의 따스한 기운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기릴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강민의 열정은 전염되어 곧 우리의 대화는 기술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숨이 차도록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최고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강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비전, 즉 단결과 발전의 미래를 향한 눈빛을 반짝였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치열하고 분열되었던 토론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 진정한 호기심과 따뜻한 교류 속에서 제 안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때 저를 가렸던 분노와 고집스러운 자부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대신 배우고 탐구하려는 열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저는 옥스퍼드의 고대 돌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고 서늘한 밤 공기는 상쾌했으며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은 옛 전통과 현대 발전의 은은한 조화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고국의 유산과 다른 이들의 혁신 정신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을 보게 해준 이 기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 전환점이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정들을 도전함으로써 진정한 성장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식을 추구하고 질문을 던지며 변화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별빛이 반짝이는 고요한 밤, 제 탐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저는 가벼워지고 더욱 굳건해졌어요. 전통과 발전 사이의 간극을 잇는 다리가 될 준비를 하며 다양한 문화의 힘이 어우러져 더 밝고 단합된 세상을 만드는 미래의 비전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배우는 것이 제게 더 현명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의 더 나은 구성원이 되는 길임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주 저는 교실로 들어서며 긴장된 설렘과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심장은 희망과 불확실함이 어우러진 이상한 떨림으로 두근거렸어요. 앞서 있었던 토론과 논쟁, 옛 믿음과 새로운 생각들로 충돌하는 목소리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각자가 진솔한 생각을 나눌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베이징에서 어른들께서 중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없이 눈 크게 들여다보며 듣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제가 말할 준비를 하면서 강인함과 동시에 약간의 갈등을 느끼게 했어요. 교실 문 앞에서 자오 교수님의 다정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언제나 제 마음속 폭풍을 이해하시는 듯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모두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수업에 들어서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변화된 견해를 드러내주길 기대하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뱃속에서는 마치 베이징의 옛 궁궐에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역사와 운명의 감각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몇몇 반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진화는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예전에는 우리 역사가 충분하다고 과거의 이야기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처럼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면서 새로운 생각과 성장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마치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드디어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눈에 보였어요. 이어서 예전 토론에서 열정적이고
자부심 가득했던 챗누가 목소리를 떨리며 저는 늘 오직 우리 역사만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우리 옛 영웅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제게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과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다른 이들로부터 배움 속에서 강함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제게 어린 시절 변치 않는 진리로 가르침받았던 자부심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정도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교실 안을 둘러보니 격려해주는 눈빛도 있었고 아직은 망설이는 눈빛도 보였어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베이징에서 배운 우리 위대한 역사에 대해 모두 믿었어요. 우리 과거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자오 교수님의 강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혹시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멈추며 조용한 교실 안에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했어요. 저는 많은 시간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베이징에서 축제 때 보던 빨간 등롱, 옛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리에서 느꼈던 단합의 감정을 기억했어요. 그 기억들은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우리 긴 역사에 비해 그저 작은 부분이라고 여겼던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기술과 협력의 성과는 놀라워요. 저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제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 자부심 위에 더 튼튼한 미래를 쌓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안정감을 찾으며 옛 믿음과 새로이 발견한 진실들이 하나로 엮어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교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을 보았고 멀리 있는 강민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도 느꼈어요. 진화의 눈동자에는 깊은 이해가 빛났고 심지어 챗누도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이제 단순한 경쟁이나 자부심을 넘어서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더 큰 여정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실 안은 변화의 에너지로 따뜻하게 감싸인 느낌이었어요. 자오 교수님께서 제 눈을 바라보시며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승인해 주셨어요. 바로 그게 제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랐던 내용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포용할 때 나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만들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따스한 담요처럼 우리를 감싸주었고 그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 명의 친구들과 저는 부드러운 돌바닥으로 포장된 햇살 가득한 마당에 모였어요. 오후의 빛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초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 문화,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챗누가 자신의 어린 시절, 우리 고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해 추억을 나누고 강민은 현대의 협력과 혁신이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배경 전통, 개인의 경험, 그리고 꿈이라는 다채로운 테피스트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듣다 보니 우리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설렘이 가득한 새로운 상호 이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 듯 했어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며 저는 마음 한켠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 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이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제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풍부하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 새로운 이해와 함께 저는 다가올 밤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 진심이 담긴 수업 토론이 있은 후에 하루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주위 공기 자체가 어떤 약속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저는 옥스퍼드 교실의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금빛 오후 햇살 속에서 책들을 챙기며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이 우리 모두가 서로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날임을 직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따뜻한 마당으로 나서자 첸루, 진화, 강민,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이미 작은 무리로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우리 대화에서 나눈 생각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고 뜨거웠던 논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통된 바람이 느껴졌어요. 샹윈이라고 첸루가 부르며 이전 토론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의 눈이 제 눈을 찾았고 제 심장은 그 순간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찾아와 전에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단합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설레는 목소리로 네, 좋아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배운다면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진화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혜의 달이라고 이름 붙여보는 건 어때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문화센터를 방문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한국 여행까지 계획할 수도 있겠죠. 라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대 중국 사원과 활기찬 한국 시장이 한데 어우러진 서로 다른 지혜들이 모여 거대한 모자이크를 이루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강민은 눈을 반짝이며 우리 함께 탐구할 새로운 기술들을 상상해보세요. 라고 열정적으로 말하며 태블릿에 그려진 현대 혁신과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스케치를 보여주었어요. 옛 전통을 존중하는 공장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팀원들이 전통 이야기를 나누며 첨단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사무실을요. 그의 말에 저는 베이징의 어린 시절, 빨간 등롱으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와 축제 때 울려 퍼지던 복소리, 그리고 옛 영웅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떠올라 자부심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전통들이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렘이 커졌어요.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고 저는 낡은 경쟁심 대신 역사와 발전에 대한 공통의 호기심과 존중으로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모였어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갓 끓인 차의 향기가 우리의 토론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우리는 큰 종이 위에 아이디어들을 펼쳐놓고 전통적인 문화 상징과 현대 기기의 스케치를 옆에 그려 넣었어요. 친구들이 각자의 비전을 공유할 때마다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때 우리 역사를 열정적으로 옹호하던 첸루도 이제는 그 유산에 새로운 지혜를 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진심 어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열정 가득한 토론 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베이징에서 어릴 적 거리에 서면 빨간 등롱, 각종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제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과 같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치 이미 아름다운 그림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 것과 같아요. 제 솔직한 말 한마디가 모두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중국 전통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문화센터 방문을 계획하고 한국 학생들과 온라인 화상 통화를 통해 그들의 역사관과 현대 혁신에 관한 생각을 나누기로 했어요. 하나하나의 계획이 제 심장을 설레게 했고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소외감과 자부심이 한데 섞여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쌀쌀한 저녁, 기숙사 공용실에서 앉아있을 때 이전에 격렬했던 논쟁의 긴장이 부드럽고 격려하는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진화는 우리 프로젝트의 비전과 미래 협력을 약속하는 발표를 자오 교수님께 준비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다음 단계를 논의할 때마다 모든 얼굴에 희망과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제 방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는 깊은 변화를 느꼈어요. 오래된 편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우리 미래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로움 덕분에 더욱 빛날 것이라는 약속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자부심과 설렘,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더 나은, 더 단합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지혜의 다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길이자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여정을 통해 우정과 성장, 그리고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해 나갈 미래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따뜻한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바로 눌러주세요. 더 아름다운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